네, 이번에는 대립성에 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대립성은 논술에서 제시문이 서로 대립성을 띠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 이유는 문제 안에 논제 속에 반드시 비교약형의 논술에서는 거의 대부분의 대학들에서 1번 문제로 잘 들어가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러한 대립성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의 굉장히 좀 중요한 역할을 띠는 게 바로 뭐냐면 어느 사회적 한 주제에 대해서 혹은 학문적 주제에 대해서 대립성을 띈 부분을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좀 잘 접해 놓을 필요가 있다는 거죠.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정부가 시장 개입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제 뭐 예를 들면 이런 게 되겠죠. 공공일자리를 갖다가 우리의 세금을 통해서 만들어야 되느냐 만들어내면 안 되느냐. 통신비를 인하를 해야 되느냐 인하를 하면 안 되느냐. 이게 바로 정부가 시장에 개입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른 대립성이 되겠죠. 그 다음에 개인과 집단, 개인을 우선시하느냐 집단을 우선시하느냐. 예를 들면 내부 고발자, 집단을 위해서는 내부 고발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개인이 나름대로 내부 고발자를 하는 것은 개인의 역량을 통해서 집단을 비판적으로 접근하는 건데, 이러한 사례를 통해서 개인과 집단의 대립성. 다음으로 경쟁과 협력. 이런 경우는 대기업, 중소기업 하청관계. 그래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서로 경쟁 관계인지 아니면 시너지를 높이기 위한 협력 관계인지 이런 것도 대립성의 예로 볼 수 있는 거고요. 다음으로는 세계화와 반세계화. 그래서 이러한 자유무역협정인 FTA라든가 그 다음에 브렉시트, EU에서 영국이 탈퇴를 하느냐 마느냐 이런 것도 세계화와 반세계화 이런 대립성으로 이끌어낼 수 있고요. 다음으로 자본과 노동. 그래서 요즘 사회적으로 이슈화 되고 있는 최저임금 문제라든지 노동권 보장, 그래서 자본과 노동의 대립성 혹은 충돌 이런 부분에서 대립성을 좀 이끌어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폭력과 비폭력, 그래서 공권력, 그래서 공적인 권력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 그 다음에 각각 개개인의 인간으로서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권리, 인권에 저해되느냐 저해되지 않느냐라는 중간에 폭력이 어떻게 개입되냐 이런 것도 하나의 대립성으로 이끌어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기술과 사회, 4차 산업혁명은 기술과 사회가 어떻게 나름대로 엮여져서 발전된 형태로 보여지고 있느냐 이런 부분도 기술과 사회의 대립성으로, 기술이 먼저냐 사회가 먼저냐 이런 대립성으로 이끌어낼 수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정보와 격차, 정보의 빈부격차. 잘 사는 사람은 정보가 높고 그다음 못 사는 사람들은 정보가 낮아서 그 격차로 인해서 사회의 양극화가 심해진다 이런 것도 정보와 격차에 관련된 이런 대립성으로 이끌어낼 수 있고요. 다음으로는 행복과 돈, 행복이 먼저냐, 돈이 먼저냐. 그래서 이제 이런 걸 통해서 최근에 사회에 이슈화된 게 바로 삶의 질 문제, 그 다음에 근로시간, 노동시간의 문제, 그 다음에 육아에 관련되는 문제, 이런 것도 이런 행복과 돈의 대립성으로 이끌어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과정과 결과, 과정이 중요하냐, 결과가 중요하냐. 그래서 교육개혁. 무조건 우수한 인재가 나오는 게 중요하냐, 아니면 설령 우수한 인재 좀 적더라도 그 과정에 대해서 선진화되고 민주적인 나름대로 교육 과정이 중요하냐. 압축 성장, 결과로서의 경제 성장만이 중요하냐, 아니면 과정으로서의 민주적인 경제가 중요하냐 이런 거라든지, 다양성이 중요하냐 획일성이 중요하냐 이런 거와 관련된 예로는 사회적 소수자, 예를 들어서 성소수자도 여기에 해당되겠죠. 그래서 사회가 획일화되어 있냐 아니면 다양성을 지향해야 되느냐, 그 다음에 정당도 거대 양당제냐 아니면 소수 정당이 필요하냐 이런 것도 나름대로 이거와 관련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체와 객체. 예를 들면 피아노 학원과 음악회. 피아노 학원을 다닌다는 거는 내가 치는 게 중요하다. 그거는 이제 주체적인 입장이고, 그 다음에 내가 가서 관객으로서의 역할을 한다는 거는 객체. 그래서 예술 부분에 있어서의 주체와 객체는 어떻게 연결을 시켜야 되냐 이런 부분도 하나의 대립성으로 이끌어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종교와 자유. 종교인의 과세 문제는 과연 종교와 자유 중에 어디에 방점을 줘야 되느냐 이런 것도 충분히 가능하겠고요. 그 다음에 자율성과 강제성. 양심적인 병역 거부. 이제 이것도 사회적으로 굉장히 논란이 컸었던 문제죠. 그럼 이게 바로 양심에 관련된 자율성이 중요하냐, 아니면 사회적 제도에 대한 강제성이 중요하냐,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자유와 정의. 그래서 사회적 기업. 무조건 돈을 버는 기업만 있어야 될 게 아니라, 돈을 버는 것보다도 사회적인 형태의 가치적인 지향을 하는 이런 기업. 그 다음에 무역에서도 공정무역, 커피에 관련되는 공정무역이라든지 의류에 관련되는 공정무역이라든지 이런 자유와 정의와 관련돼서도 대립성을 이끌어낼 수 있고요. 그다음 법과 사회, 기존의 사법고시 제도가 없어지고 로스쿨 제도를 한다거나, 그 다음에 기존의 사법체계를 갖다가 극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서
공수처, 이러한 새로운 나름대로 법적 기관을 갖다가 설치하는 것, 이런 문제. 그래서 굉장히 이것뿐만 아니라 이외에도 굉장히 다양한 부분의 어떤 대립성을 여러분들이 이끌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논술에서는 이러한 나름대로 대립성을 여러분들이 잘 인식하게 되면 의외로 논술에 대한 답안의 질이 높아지고 그거에 대한 설득력도 높아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논술에서 항상 대립성을 염두에 두면서 논술을 접근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